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육인과 함께하는 보육인 리더스쿨 라엘과 민쌤입니다. 이 시간 어린이집 교사 소통의 여왕이 되기 위해 부모와 소통 시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어린이집 부모와의 소통 10계명 그 중에서 3탄입니다. 민쌤, 요즘은 SNS로 소통할 수 있는 루트가 굉장히 많죠? 네, 그렇죠. 네. 저는 아직 능숙하게 SNS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데 주변의 젊은 선생님들 또 아이들에게 SNS 기능을 익히고 감탄하곤 해요. 부모가 궁금했던 사항들을 이 SNS를 활용하면서 또 이 SNS에서 또 많이 해결하곤 해요. 안타까울 때가 자녀에 대해서 궁금했던 사항이나 불만 사항이 있는 경우 교사와 처음부터 의논하고 해결해 나가면 좋을 텐데 빗나가는 경우가 가끔씩 있더라고요. 부모의 육아 친구 또는 SNS에서 고민을 풀어놓고 결론을 가지고 교사를 대하는 경우가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민쌤, 부모의 불만이나 또 궁금한 사항 때문에 우리 민쌤도 곤란을 겪으신 적이 설마 있으세요? 있으시죠? 아유, 라엘 무슨 소리세요? 제가 어떤 교사한테 불만을 입겠어요? 불만을 받아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헐, 진짜 대박. 오? 정말이요? 음? 26년 동안 컴플레인을 받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다고요? 에이, 아닌 것 같은데. 에이, 알면서 제가 영유아와 함께 하면서 강사님 2번을 변하고 이제는 3번이 변하는 시점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부모님과 소통을 하고 그 속에서 얼마나 다양한 부모님을 만났겠어요. 정말 좋은 부모님들도 참 많았지만 제 실수 때문에 컴플레인들 받기도 했고 또 부모님들의 일방적인 오해로 눈물을 쏟은 날도 있었어요. 또 때로는 황당한 질문을 받고 교사로서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갑자기 주마등처럼 지난 일들이 쑥 훑고 지나가네요. 예전보다 갈수록 부모가 궁금했던 사항, 또 불만 사항을 교사에게 가감없이 표현하며 질문하는 경우를 제가 가끔씩 보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통의 여왕, 부모와의 10계명, 그중 7번째, 부모가 건의사항이나 불만을 토로할 때 교사가 즉시 대답하거나 반박하지 말고 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7번째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교사에게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듯해요. 사실 담임교사에게 불만사항을 직접적으로 스파이크가 탁 튀게 말씀하시는 부모는 그닥 많진 않아요. 불만을 당황스러운 질문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죠. 당황스러운 질문, 또 때로는 속상하게 교사를 의심하는 듯한 대화도 있지만 때로는 교사들이 어린이집 규정이 변한 사항에 대해서 숙지를 못했는데 부모가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에 대해서 부모가 물어보는 거죠. 네, 띠디 교사가 숙지를 못해 긴장했어요. 말을 버벅거리고 적당히 대화를 서둘러 마쳤어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께서 긴장 가운데 부모에게 설명한 시간과 연장보육 사용 방법에 대한 안내 규정이 다른 거라면 부모는 과연 선생님에게 어떤 느낌이 들까요? 바쁜 선생님들을 이해하지만 그럴 때에는 차라리 답을 즉각적으로 하기보다는 내가 잘 모르는 경우에는 원장 선생님께 여쭤보고 정확한 이용 방법에 대해서 조금 후에 전화 드릴게요 라든가 또 보육실에 지금 아이들이 있으니 조금 후에 전화 드릴게요 라고 말하면서 내가 규정을 익힐 시간을 버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부모의 불만과 교사가 질문을 받았을 때 스스로가 멈칫하는 내용이라면 바로 답변하지 말고 민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간을 좀 갖거나 아니면 원장에게 보고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소통하시는 거
바로 똑 부러지는 교사가 되실 거예요. 자, 민쌤, 네. 이제 8번째 갈까요? 고고고. 8번째. 부모와 자녀에 대해 소통하고자 할 때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도록 한다. 부모가 자녀의 일상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교사는 긴밀하게 대화하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등하원 시 또는 일과 중 전화로 요청이 들어올 때가 있죠. 그때 소통할 여유가 되지 않으면 부모에게 소통이 가능한 시간을 알리고 교사가 부모와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대하는 자세가 보일 필요가 있어요. 대화가 잘 통하고 내 자녀 때문에 상담하고자 할 때 적극적인 자세로 대하는 선생님을 싫어하는 부모는 없거든요. 자, 그렇다면 9번째. 교사다운 언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네, 당연한 거죠. 자, 우리는 누구? 이 시대의 네. 한 인간의 삶에 가장 중요한 시기인 영유아 시기를 함께하는 교사, 대단한 어린이집 선생님입니다. 네, 우리가 영유아와 상호작용하며 우리가 모델링이 되어야 하죠. 그렇다면 우리 선생님들의 언어는 곧 아이들과 만나는 그 시간 동안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평가제에서 1영역에서는 교사와의 상호작용 정말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온기 있는 언어, 배려 있는 언어, 존중의 언어, 이런 언어들이 보육의 일상화가 되어야 하고 이것이 곧 생활화가 되면 부모에게 긴장하지 않고 또 의지적으로 결심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소통해서 선생님의 마음이 그대로 배어 나올 거예요. 바른 언어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부모와 좋은 감정이 있고 친밀감이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부모에게 말끝에 반말을 사용한다거나 비어를 사용하시는 것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어린이집 현장에서 가끔 이런 케이스를 보곤 합니다. 연임을 하면서 부모와 굉장히 친밀해진 거죠. 제가 한번 해볼게요, 민쌤. 네. 어머님, 오늘은 하온이가 밥을 잘 먹었어요. 에이,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자꾸 걱정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야. 알았죠? 네. 경력이 많거나 응. 부모보다 나이가 많은 교사가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조심한다고 하지만 늘 긴장하고 점검해야겠어요. 네. 라엘, 제가 혹여라도 이런 부분이 있다면 바로바로 지적해주세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잔소리 여왕, 라헬이 콕콕 짚어서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은 어린이집 부모와의 소통 10계명 중 3탄이었습니다. 자, 민쌤, 네. 빠른 속도로 이 시간 우리가 나눈 부분에 대해 정리해 주시죠. 자, 7번째. 부모가 건의사항이나 불만을 토로할 때 즉각 대답하거나 반박하지 말고 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8번째. 부모가 자녀에게 소통하고자 할 때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도록 한다. 9번째. 교사다운 언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어린이집 소통의 여왕, 부모와의 소통 10계명 3탄. 7번째에서 9번째 중요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자, 이제 마지막 4탄이 남아있어요. 마지막 또 중요한 부분이어서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핵심을 콕콕 짚어가면서 만나도록 할게요. 우리 보육인들 부모와의 관계에서 소통의 여왕이 되실 준비를 마치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강의하랴. 공부하랴. 저희들 다 학생이거든요. 그런 와중에 보육인들과 소통하고 싶어서 밤잠을 못 자고 촬영과 편집을 하고 있는 날과 민쌤에게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힘주기. 에너지가 완전 필요해요.